자, 숙제 다들 잘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확산하고 증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 우리가 사실 잘 생각을 해보면 용어가 총 세개가 나왔습니다. 확산을 배웠고, 증발 배웠고, 비슷한 흐름. 이렇게. 이 세 가지 용어를 배웠어. 자, 확산과 대증바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확산은 어떤 입자 알갱이, 이런 알갱이 하나가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퍼져나가는 게 확산입니다. 자,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간다. 좋아요. 그게 확산인데. 자, 증발은 어떤 의미인가요?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스스로 퍼져나가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스스로 퍼져나가는 건 똑같아. 그럼 또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 증발은 그 액체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흐름은 그 액체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부까지 같이 포함해서. 물론 여기 표면도 당연히 일어나고요. 끓음 당연히 일어나고요. 우리가 흔히 끓는다고 얘기하니까 밑에서 불을 가열하니까 밑에만 가열해서 여기만 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야. 만약에 니네가 저기 근데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유리컵에 물을 채워놓고서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봐. 그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얘가 이제 밑판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죠. 왜? 빙글빙글 돌아가고 사실 이게 전자레인지 안에 불이 켜지긴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봐도 얘가 돌아가는 것만 슬슬 보이지 뭐 정확하게 안 보여서 관찰하기가 좀 힘들기는 해.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 마이크로파를 쓰는데 그 마이크로파가 하필이면 물 분자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마이크로파야.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물 분자가 막 돌아갑니다.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열이 올라가. 그러면 자, 냄비에 내가 만약에 인덕션이든 가스레인지든 불을 이렇게 기면 여기가 빨갛게 뜨거워지면서 여기가 끓어버리기 시작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자,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으면 이 물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전체가 90도, 99도, 100도가 되는 순간 전체가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서 물을 끓일 때 갑자기 확 끓어버려. 전자레인지에 뭐 음식 같은 거 하다 보면 생각주하게 뭐 너희들 이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요리 잘 알겠지만 이거 뭐 별로 끓지도 않을 것 같은데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가나? 라고 해서 가만히 지켜볼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끓어버립니다. 막 더 넘쳐버리고 막 전자레인지 안에가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이 전체에서 끓는 현상은 100도만 넘어가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100도가 되면 끓는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는 오늘 다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렇게 옮겨서 끓음 쪽으로 이제 오늘은 얘기가 좀 진행이 될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거 세 개를 배웠어요. 105쪽에 2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 또는 숙제에서 좀 한번 같이 짚어봐야 될 문제들을 몇 개만 빨리 보고 시작할게요. 105페이지에 2번. 자, 실험 3에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옳지 않나 그랬어요. 야, 실험 3이 뭐냐? 왼쪽 페이지 보니까 아세톤 증발 실험입니다. 아세톤 증발 실험. 자, 바로 1번. 거름 종이에 떨어뜨린 아세톤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오케이. 자, 맞죠? 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무엇? 자, 이건 증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증발을 나중에 이제 오늘은 기화라고 배울 텐데, 어쨌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일어나는 증발이 일어나고, 그 증발된 아세톤은 널리 널리 확산으로 퍼져나갑니다. 2번. 시간이 지날수록 아세톤의 질량이 감소하는 까닭은 아세톤 입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입자가 사라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사실 조금 더 개념 심화스럽게 이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원자 분자 이런 거 공부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입자가 원자나 또는 분자를 얘기해. 근데 분자는 뭐냐면, 원자가 모인 게 분자야. 원자가 모인 게. 자, 그래서 원자나 분자, 절대 안 없어집니다. 기본 조건이에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자연과학이라는 게 웃긴 게 항상 예외가 있어. 뭐 따지면 예외가 어디서 막 튀어나옵니다. 특히 그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생명공학이 제일 예외가 많아. 두 번째가 화학이 많습니다. 세 번째가 지구과학이 많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화학 분야긴 한데, 네 번째가 물리인데, 물리는 예외가 많이 없는 경우도 많아. 그 예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물리도 예외가 그나마 또 있습니다. 물리는 거의 수학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물리도 예외가 있고 하다못해 나머지는 예외가 엄청 많습니다. 생명은 뭐 예외 추성이에요. 생명과학이나 이런 화학 같은 거. 생각해보면 뭐 이거 있잖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코로나 걸린다. 그 말이 맞을까요? 걸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항상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의 면역계가 더 세면 그냥 물리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항상 예외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기 걸렸어. 감기약을 먹어. 감기약을 먹으면 나을까요? 나을 확률이 높을 뿐이지 또 100% 낫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자는 원자나 분자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이 원자끼리 충돌을 시켜가지고 원자를 쪼개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원자가 쪼개서 사라집니다. 기존 원자가 사라집니다.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도 쪼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화학적 방법이고 우리가 배우고 어떤 이게 물리적 방법으로 분자가 분리하기는 불가능해요. 그건 나중에 또 나와요. 어쨌거나 원칙이야 그냥 기본이야 기본 일단은 예외 없이 예외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원자나 분자라는 이런 입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생기지도 않아. 자연스럽다는 말을 선생님이 자꾸 왜 붙이냐면 억지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실험실에서 뭐 뭘 만들어가지고 뭐 억지로 없던 분자를 만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냅두는데 어떤 입자가 사라지거나 생기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레고 박스 부품이 잔뜩 들어있는데 이 레고 박스를 방에 내가 이제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거실 바닥에 쫙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뭐 1년, 2년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레고 조각이 사라지지는 않잖아. 절대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레고 조각이 100개가 흩어져 있는데 뭐 한 3년쯤 후에 가보니까 레고 조각이 200개가 돼 있어. 막 생겨.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각들은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은 틀렸어요. X. 조심하세요. 이건 뭐 별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 입자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주위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는 까닭은 증발한 아세톤 입자가 공기중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확산했으니까 아세톤 냄새가 납니다. 아세톤 냄새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아세톤 냄새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엄마 그 화장대 가서 그 저 뭐죠? 그 매니큐어 리무버, 매니큐어 지우는 액체나 젤 같은 게 있어. 그거 좀 잠깐 냄새 맡아보자 그래. 냄새 맡으면 코가 막 시끈하면서 찌릿하면서 막. 사실 요즘 거기 향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향기도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향기는 나지만 뭔가 막 시원한 무슨 술 같은 냄새가 날 거야. 그게 아세톤 향기예요. 자, 어쨌거나 요 두 번째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교실의 한 지점에서 학급 구성원 중 한 명이 향수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감은 상태로 향수 냄새를 맡은 즉시 손을 드는 실험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고 보세요. 사실 이건 뭐 실험도 이렇게 하지 마. 뭐 어디 구석에 있는 어떤 것에 방구를 뿜기면 거기서부터 냄새가 퍼져나가겠죠. 그것도 확산입니다. 방구 냄새로. 자, 기억번 읽어볼게요. 모두 냄새를 맡지 못해 손을 드는 학생이 없다? 네, 틀렸죠. 아니, 적어도 향수에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향기를 맡겠죠. 그래가지고, 내 기억을 틀렸네요. 손을 드는 학생은 왜 없습니까? 이건 뭐, A 학생, B 학생, C 학생 순서로. 아, 이건 뭔 소리냐면, A가 여기서 향수를 칙 뿌립니다. 그럼 이제 A 학생이 여기 앉아있고, B 학생이 여기 앉아있고, C 학생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이 향기가 어떻게 퍼져나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뭉게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A가, 향기다. 맡을 테고, B가, 향기다. 맡을 테고, 퍼져나가면 C가 향기다. 맞겠죠? 그래서 A, B, C 순서로 향기를 맡을 거예요. A, B, C 항상 오케이. A, B, C 순서로 이렇게 맞습니다. 2번 A 학생과 B 학생은 손을 들었지만 C 학생은 손을 들지 않는다. 굉장히 애매한 보기 있는 보기죠. 그런데 어쨌든 퍼져나가면 다 손을 들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 만약에 실험을 해본다고 하면 C 정도 있는 학생은 이 학생이 굉장히 좀 멀리 있잖아. 교실 끝에 있잖아. 그럼 맞지 못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잘못 그릴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그릴게요. 어, 내가 이제 여기서 향수를 뿌리는데 A, B,
C. 자, 여기 향수가 이렇게 뿌리면 향수가 입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여기는 아무리 코가 둔감한 사람이라도 향기를 잘 맡을 수 있어. 퍼져 나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향기가 입자가 퍼지니까 밀도가 떨어져. 입자의 개수가 적어져.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그러면 C 쪽에 있는 데는 A는 코에 향수 입자가 코에 100개 정도 막 들어간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향기가 나네 라고 알 수 있어. B는 코에 그 입자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또 향기가 나긴 나는데 좀 덜 나겠지. 강하게 나진 않겠지. 근데 C 정도 되면 이제 입자가 많이 퍼져가지고 코에 몇 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인간 같은 경우에는 또 냄새, 후각 같은 거 강아지는 뭐 알겠지만 인간 같은 경우는 후각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하면 사실 후각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야. 후각은. 자, 그래서 인간도 굉장히 다른 감각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이제 감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점점점 농도가 떨어지니까 C 정도 있는 학생은 저거 향기를 맡을 수 없겠죠. 만약에 그냥 퍼져 나가는 대로 이론적으로 맡을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자, 이게 이따가 운동장입니다. 하늘에서 본 거예요. 내가 요새 향수병을 딱 가지고 향기가 막 퍼져나가. 운동장 끝에 있는 학생도 향기를 맡을 이 정도 되면 향기를 맡을 수 없겠죠. 그런데 또 말을 바꿔서, 야, 그럼 여기서 향수 입자가 퍼져나가. 그럼 그 운동장 끝에 있는 애한테는 향수 입자가 도달하지 않을까? 도달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조금 도달할 거야.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뭐 이 정도 되면 뭐 강아지도 못 맡지 않을까? 강아지는 맡겠다. 강아지는 이 정도 맡아서 막 집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택도 없죠. 운동장 끝에서 이 향수병 열어봤자 뭐 이렇게 납니까? 너네가 이 정도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면은 지금 학교에서 내일 이제 학교 맡으니까 한 9시 정도부터 급식실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맡아져야 돼. 거기서 요리하는 냄새가 막 퍼져 나갈 테니까. 냄새가 나나요? 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냄새가 잘 타고 오면. 자, 그래서 사실 문맥상 보면 C학생은 손을 들지 않는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건 그냥 문맥상 ABC 학생이 다 냄새를 맡겠구나. 이게 답이니까 이건 답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니은 하나 맞네요. 자, 다음 107쪽에 7번. 107쪽에 7번. 아, 7쪽에 7번을 보겠습니다. 증발에 대한 현상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 증발은 표면에서 일어난다고 아까 얘기했죠. 2번. 입자의 운동에서 일어난다. 입자 운동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운동합니다. 오케이. 맞고요. 3번.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맞습니다. 4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아, 일어나지 않으니, 일어난다? 일어난다고 하니, 일어날 수도 있다? 있으니까, 5번.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잘 된다. 이건 넘어갈게요. 5번은. 당연히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에 증발이 더 잘 돼서 잘 마르겠죠. 증발은 빨리 마르는 조건 아닙니까? 이거 알아봅시다. 증발.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증발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이고요. 증발이 잘 되려면 어때야 돼? 바람은 잘 불어야 돼. 바람이 많이 불수록 증발이 잘 돼. 자,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을수록, 자, 저기 증발이 잘 돼. 습도는 어떨수록? 습도도 낮을수록.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이제 건조하다는 얘기죠. 건조할수록 증발이 굉장히 잘 돼. 이제 여름이 이제 거의가 아니라 지났죠. 가을이죠. 뭐, 밤에는 좀 추운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은 이제 습도가 떨어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집이 아파트라면 선생님집도 아파트인데 건조해.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막 가습기 틀어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가습기 틀어놓지 않고 만약에 빨래를 해. 빨래를 해가지고 그 겨울에는 방 같은 데 이렇게 놓으면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워낙에 건조해서 겨울에 습도가 떨어지면 증발이 엄청 잘 일어나요. 그래서 증발이 잘 될 조건 이런 것들이지.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거야. 온도가 낮아지. 야, 미안합니다.
야, 이 상황 얘기를 해야지. 이 상황 얘기. 이거랑 또 헷갈렸어. 이거 생각하면서 써가지고 또. 자,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됩니다. 자, 여름에 증발이 잘 돼요, 여름에. 그래서, 아,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되는구나. 아까지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아유, 그러면 증발이 또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증발이 잘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낮은 온도에서는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4번 보기에 뭐라고 그랬어? 낮은 데서 증발이 아예 안 일어난다고 그랬지. 맞지? 4번에 뭐라고 돼 있냐? 지금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틀렸어요.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납니다. 대신 덜 일어날 뿐이야. 잘 일어나지 않을 뿐이야. 만약에 온도가 높을 때 여름에 증발이 100만큼 된다면 한겨울에는 증발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배울 얘기기는 한데, 이건 증발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기는 해. 뭔가, 그렇게 이렇게 뭔가 기체가 돼서 퍼져나가는 거는, 왜 액체가 돼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런 증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 이제 그게 이제 승화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얼음도 기체로 바로바로 그냥 승화가 일어나. 기체가 아니 그냥 빠져나가. 니네, 냉동실에 얼음을 왜 뭐 이렇게 조각 얼음 이렇게 냉동실 많이 얼려 먹잖아. 그 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 여러 트레이 얼음 트레이 있죠. 얼음 트레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얼음을 얼려서 먹으려고 이렇게 얼음을 넣고요. 여기에 이 얼음 트레이에 뚜껑이 있는 것도 있지만 뚜껑이 없는 얼음 트레이도 많아. 만약에 뚜껑 없이 이걸 그냥 얼려놓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한 이제 그 다음날 물 집어넣고 그 다음날 보면은 꽝꽝 얼어 있습니다. 이만큼. 잘 얼음 기어 먹을 수 있죠. 내가 이거 깜빡해가지고 한 달 정도 여기다 막았다고 진짜 냉동실에. 그러면 얼음이 요만해집니다. 왜 요만해질까요? 말라서. 냉동실에서 그 영하 20도 정도 되는 냉동실에서 말라버려 얼음이 증발이 일어나. 자, 오늘 나중에 딸 얘기니까요. 좀 이따 보시고요. 자, 11번 봅시다. 11번 문제. 그래서 요거 한번 나누고요. 11번. 다음은 자립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립기는 밤에 자다가 테스트 마시기 위해 잠자리에 머리맡에 준비해두는 물이다. 자립기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만 그래서 준비했던 물이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 출신 물이 방 안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의 같은 원리. 이게 뭐야? 증발이겠죠? 이-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물 담아보면 이 증발하는 거. 방이 건조하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건조한 방을 좀 촉촉하게 해줄 테고 빵이 너무 습해, 축축해. 그럼 증발이 별로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이 증발량에 의해서 방 안의 습도를 조절을 해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현상 찾아세요. 기억번, 저집벌레가 말한다. 딱 증발이죠. 증발. 2번, 고추를 오래 보내, 고추 말린다. 증발이죠. 고추를 말리는 것도 고추에 있던 액체를 증발시켜버리는 거니까 말리는 겁니다. 지금 번, 물걸레로 닦아줄 때 마른다, 증발. 그냥 마른다 표현 다 증발이에요. 빵 가게 안에 들어가도 빵 냄새? 확산이잖아요.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확산이죠. 답이 기억력 이거 4번입니다. 12번 봅시다. 12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선생님이 그때 첫 시간부터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죠? 확산과 증발입니다. 두 개예요. 두 개 다 공통적인 특징이었어. 자, 기억번. 난로 주변이 따뜻하다. 야, 이건 뭡니까? 이 12번. 기억번. 난로가 따뜻하다. 어쩌고 난로 옆에 보면 손좀 따뜻하다. 이게 복사죠. 복사. 예전에 배웠죠? 복사. 어떤 열이 빛의 형태로 이동하는 겁니다.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버터가 녹는다? 그러니까
프라이팬 위에서 버터 녹는 거는 뭐 복사도 아니고요. 증발도 아니고 확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열로 인한 상태 변화입니다. 자, 열로 인한 상태 변화지 증발과 확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뒤에 번. 손등에 알코올 바르면 날아간다, 증발. 1번. 방 안에 방향제 놓아둔다, 확산.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입자가 스스로 오면 어쩌고저쩌고니까 나라가 답이네요. 3번이 답이네요. 자, 그래서 12번은 뭐 중요하고 돼 있지만 중요하기보다는 니은법 보기가 좀 뜬금없이 나와서 헷갈릴 만도 해서요. 얘는 증발 확산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상태 변화예요. 오늘 배울 얘기입니다. 또 보면 알겠지만 자꾸 그 다음에 배울 내용까지 알면 그 앞부분이 쉬운 게 좀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 문제 못 풀겠다고 막 하지 마시고요. 꼭 자꾸 배우면 뒤가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뭐 중학교 수학 좀 배우겠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중학교 수학 마찬가지야. 앞부분이 좀 힘든데요. 뒷부분까지 하다 보면 또 앞부분은 또 되게 쉽게 또 해결이 됩니다. 조금만 참고 수학도 해보시고요. 중학교 1학년 수학 열심히 하잖아요. 2학년은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3학년은 좀 다르기는 한데 3학년 1학기 수학은 좀 다르긴 한데 2학년 1학기 수학은 1학년 1학기 수학이랑 똑같아.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해놓으시면요. 2학년 1학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1학년 1학기 수학이랑 2학년 1학기 수학이랑 비슷한 거야, 수준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한 학생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처음에 수학을 딱 배우니 그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얘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2학년 때 배우면 되게 쉬울 내용인데. 과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게 과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내가 뭐, 하여튼 뭐 발표 나는 거 있으면 계속 내가 수업 시간 얘기를 해주겠지만 내년 되면 니네는 이제 새 교육 과정으로 과학을 들어가고 사실 니네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야. 또 걔네들은 또 새로운 교육 과정, 통합과학이라는 게 큰 틀은 안 바뀌는데요. 좀 세부적인 게 많이 바뀌어요. 세부적인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잘해놓으려면 지금 니네들처럼 과학의 어떤 소양을 좀 키워야 돼. 고등학교 1학년 공부 좀 한다는 애들한테도 과학 수업을 해보면 걔네들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니? 과학적 소양이 없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확산, 증발치 방금 배웠잖아. 확산이 뭐고 증발이 뭔지를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걔들 지금 공부 잘한다는 고등학생. 공부 잘한다는 고등학생도 그래. 니네들도 잘할 것 같지. 니네도 한 3년 지나면 까먹을 거 아닙니까? 까먹어도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대신 까먹었을 때, 다시 봤을 때, 하면서 금방 기억해내야 돼, 금방.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10시간 외워야 다 외울 걸 우리는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한두 시간이면 다 되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후딱 해 나가야 됩니다. 시간 절약하자고 지금 미리 배우는 거예요. 110조 들어봅시다. 2번 물질 상태와 같면 우리가 점점점 배워 나갈수록 이제 어떤 대화도 편하게 되고 과학적 어떤 마인드가 지식이 쌓이면은 뒷부분이 점점점 편해져. 사실 상태 어쩌고저쩌고도 이미 지난번에 한 얘기야. 그래서 했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뭔 소리 하나 했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 상태, 대충 고체액체 기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래서 익숙하게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자, A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자, 1번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읽어볼게요.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슈 같은 맞힐 거야. 음. 자,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미슈 같은 맞힐 거야. 자, 이제 물질의 상태, 어떠한 상태.
이 물질의 상태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앞으로 6년간 어떤 과학 분야에서 계속 쓰일 텐데,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제도 내가 이 수업을 했었어, 어제. 어제 개별 특명이야. 중3 학생들한테. 중3 학생들도 과학을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물질의 상태라고 하면 그 상태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수업 시간에 꿀꺽 조는 애가 있었어. 야, 넌 네 상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아, 제가 지금 피곤한 상태네. 미친놈이에요. 과학 시간에 그런 말을 해.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 사람은 고체 상태입니다. 물론 사람 몸에 있는 피 같은 건 액체겠지만 기본적으로 뼈나 이 피부나 이런 것들은 피부에 말랑말랑한 거 이것도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체, 액체, 기체로 얘기하는 게 물질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 네 상태는 뭐냐? 고체요. 이거 상태는 뭐니? 액체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고체액체 기체를 상태라고 이제 앞으로 부른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과학 시간에는 알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고체가 뭐냐, 액체가 뭐냐, 기체가 뭐냐 구분을 하려 해야 돼. 구분. 그런데 이 물체, 예를 들어서 이 칠판 고체, 딱딱한 고체. 아까 선생님 여기 지금 차가 들어있는데 허브차, 그럼 이게 허브차 액체, 이건 액체, 찰랑찰랑 되는 것, 이 컵은 고체. 우리 기체. 우리가 대충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엄밀하게 어떤 물질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를 따지는 거나 가르는 건, 구분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심지어 과학자들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유리 같은 거야. 자, 어쨌거나 요 내용을 이제 보면요. 밑에 물질의 상태에 대한 특징이라고 나오고 표가 하나 나와. 고체의 특징, 액체의 특징, 기체의 특징. 나오죠? 그래서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체. 표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자, 고체 봅시다. 밑에 모양과 부피. 모양 일정, 부피 일정 이렇게 써 있죠. 자, 선생님 펜을 뭘 쓸까요? 보라색으로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색깔 테스트 같은 거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했지. 이런 펜을 준비해서 미술 치고 네모칸 치고 좀 색깔 좀 알록달록하게 하라고요. 이쁘라고 뭐 미술 시간처럼 이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구분이 되게 하라는 거야. 그 어제 또 중3 학생 중에 한 명이 또 혼났어요. 뭐 하라고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같은 색깔로 계속 형광펜에 아니 한 페이지가 형광펜이야 그냥 한 페이지가 뭡니까 그거 뭐하러 그러고 앉아있어. 잠깐 뭐책 자 밑에 무슨 뭐 비커 모양의 뭐 이렇게 얼음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요 화살표 위에 모양 있죠? 화살표 밑에 부피 있죠? 이렇게 써 있죠? 양주. 아이, 동그라미 쳐야지. 모양이 저렇게 있죠. 자, 일단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해야 고체 취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물질이 고체인지, 어떤 물질이 액체인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모양 일정, 부피 일정. 요게 고체고요. 다음 성질 간단하다. 단단한 굳이 있지 않을게요. 우리가 고체하면 딱딱하다,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압축되는 정도, 압축되지 않는다. 압축되지 않아. 이것 좀 밑줄 안 칠게요. 이거요. 이게 고체잖아요. 이거 고체인데 내가 이거를 굉장히 단단하죠. 그리고 압축되지 않음. 내가 눌러봤자 이게 막 그 스펀지처럼 휙 줄어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압축되지 않음. 이 스펀지기도 이제 한번 스펀지가. 자, 어쨌거나 얘 보면요. 얼음, 플라스틱, 나무, 돌, 철, 수금 뭐 이런 거 등등등 이게 고체래. 자, 이해 갑니까? 요 얘 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저렇게 글씨만 외우면 저 글씨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 항상 과학 같은 데서 또 수학 같은 데서. 뭐냐면 얼음, 플라스틱, 나무, 돌, 철, 오케이. 근데 이게 한단 말이야. 그 애들은 모양도 일정하고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하고.
간단하고 압축되지도 않고 눌러봤자 안 들어. 다 이해해. 소금이 써있네, 얘에. 소금. 야, 소금이 모양이 일정하니? 소금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체를 보시면요. 모양 변화 부피 일자 이렇게 써있지. 이건 또 외워야 되는 거. 자, 액체 반응입니다. 액체는 모양이 변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해.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이런 원기둥 모양의 컵에 담으면 원기둥 모양으로 물이 차고 내가 이런 사각 기둥의 컵에 채우면 이런 사각 기둥만큼의 물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차고 내가 삼각 플라스크에 물을 채우면 삼각 플라스크 모양으로 물이 차고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단 말이야. 따라서 액체는 모양이 변해. 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죠. 이것 부피가 1리터라면 여기도 부피가 1리터고 얘도 부피가 1리터일 테니까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 모양 변해. 아까 지금 소금 얘기하고 있었지? 모래 이런 것들,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것들. 아니 이런 통에 담으면요 소금이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담기고 사각 기둥 모양으로 담기고 삼각형 모양으로 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금도 모양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은 액체인가요? 부피는 일정한데 아니에요. 소금은 모양이 일정한 교체라고요. 그럼 여기서 모양이 일정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소금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 입자 하나하나를 보는 거야. 참고로 소금은 결정 구조가 정육면체 구조입니다. 이런 요만해. 아, 요만한 크기는 작지만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뭐 요즘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굵은 소금이라고 팔아. 김장철에 배추 같은 거 소금 팍팍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배추를 절이고 할 때 이런 굵은 소금을 쓰는데요. 굵은 소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서 보세요. 조그만 이렇게 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나 모래 같은 거, 모래도 알갱이가 있잖아. 모래 알갱이, 쬐끄만 알갱이. 그런 알갱이를 보는 거야. 모래 장 전체적인 거 보는 거야. 이런 전체적인, 모래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 알갱이, 소금 결정 하나, 모래 알갱이 하나를 봤을 때 모양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거 잘 따져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액체 흐르는 함들이 있다. 자, 모양 변화 부피 일정 다 동그라미 찾죠. 색깔 바꿔서 다른 펜으로 했죠. 중요한 얘기고요. 색깔 친 건 다 외우세요. 흐르는 함들이 있다. 외울 필요 없죠? 액체 내가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다가 두면 도로로 흘러버리죠. 이렇게 흐르는 함들이 있다. 또 이것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아, 고체도요. 근데 뭐 이런 거 이런 고체도 여기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요. 미끄러집니다. 당연히 미끄러져요. 자, 그럴 때 굉장히 내가 이제 그 대학교에 가면 1학년 때 니네가 이제 무슨 공대나 자연과학 같은 거 공부하러 가면 첫 시간은 아니고 초반에 뭐 하는 줄 아냐? 고체가 뭐냐? 액체 이거 배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아 흐른다. 그럼 고체는 안 흐릅니까? 아니죠. 봐봐. 내가 이런 고체를 이런 빨간색 이런 고체를 이런 경사로 이렇게 놔둬도 쭈르륵 흘러내릴 수 있잖아. 그럼 이거 고체도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고체도 흘러낼 수가 있고 액체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흐른다는 뭘까? 자, 이 기울기를 이제는 조금씩 낮춰. 이 정도. 그럼 여기다 고체를 넣고 액체를 놔. 액체는 조르르 흘러. 물 흐르듯이. 고체도 당연히 얘가 또 미끄러질 수 있지. 얘가 또 미끄러질 수 있지. 그래서 얘가 또 미끄러지게 흐를 수 있어. 오케이. 둘 다 흘러? 그럼 더 낮춰. 더 낮춰.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약간 화면도 얘가 올라가 있죠? 약간 경사가 져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작은 경사가 있는 거야. 고체가 보면 더 이상 고체는 미끄러지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액체는 흐릅니다. 액체는. 자, 어마어마하게 아주 경사를 작게 줘도 흐른다는 뜻이야. 이게 흐른다는 거는. 당연히 경사를 이렇게 주면 뭐, 이런 거 놔두면 후룩후룩 다 흘러버리겠지. 이런 고체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경사에서도 흐른다. 이런 말입니다. 압축되지 않는다.
똑같죠? 압축되지 않아? 압축되지 않아? 그 주사기에 이제 주사기 얘기를 기체 해석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주사기죠? 이렇게 이런 주사기 이런 주사기에다가 물 물이니까 파란색 물을 채워 물을 꽉 채우고요. 손을 이렇게 막고 이 피스톤을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이 불이 압축이 안 돼요. 물이. 근데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 공기를 채워. 그러면 이게 놓고 누르면 피스톤이 처음에 힘들지만 쭉 밀리죠. 압축이 됩니다. 공기는 압축이 돼요. 근데 물은 압축이 안 돼. 그래서 액체는 압축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자, 옆에 밑에 얘 보면요. 물, 주스, 우유, 간장, 식초, 식용유 등등 그냥 흘러다니는 물 같은 것들. 이런 거 다 액체로 볼 수 있겠구나. 이건 별로 어렵지 않지? 빛은. 모양 변화, 부피 변화. 다 변하죠. 몰라. 재밌다 보는 것처럼. 알았어요. 모양 변화, 빛이. 부피. 자, 모양 변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 부피도 막 변합니다. 자, 잠깐 요거야, 요 얘기. 내가 공기 채워놓고 딱 맞고선 누르면 공기는 쫙 부피가 열었다 줄었다. 오히려 이렇게 내가 이 손가락 맞고 피스톤을 잡아 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공기가 부피가 쫙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피스톤 저희가 앞으로 많이 실험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흐르는 성질 일단 흐른다. 방금 봤죠? 압축도 가능합니다. 별도 압축 안 되지만 얘는 압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거 밑줄 안 떴다고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이 네 가지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냐, 간단하지 않느냐,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 압축되냐, 압축되지 않느냐. 요 네 가지, 요거 가지고 부채째 기체를 구분을 하는 게 기본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잘 봐주세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요. 1번,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긴 힘이 나옵니다. 자, 고체도, 입자애들이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고, 액체는 입자가 서로 잡는 힘이 좀 약해서 출렁출렁 흘러다니는 거고, 기체는 서로 잡지도 않아, 별로. 펑펑펑펑 튀어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열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입자 사이의 결합력이 고체가 가장 세고요. 액체가 중간점 되고요. 기체는 거의 결합력이 저당기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자, 그래서 플러스 강의에 입자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고체는 어떻다? 매우 강하다. 고체는 여기다 그냥 바로 밑에 쓸게요. 여기 됐어. 힘이, 입자 사이의 힘이 강함. 얘는 입자 사이의 힘이 중간. 얘는 입자 사이의 힘이 아주 약해요. 약함. 그래서 막 퐁퐁퐁 날아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잘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다시 그 표 밑에 본문에 동그라미 2번.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거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사이의 상태적 거리,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입자의 운동성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 입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다른데 상대적 거리. 이 셋 중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게 뭘까? 고체입니다. 근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굉장히 붙어 있어. 자, 액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 떨어져 있고요. 기체는 엄청 멀습니다.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서로서로 다 다르구나. 고체가 굉장히 가깝고 기체는 굉장히 멀구나. 알 수 있고요. 다음,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가 또 다르대. 자, 입자가 굉장히 어떻게 배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규칙적 배열. 규칙적 배열. 자, 액체는 규칙이 없어. 모양이 막 흘러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불규칙적 배열. 얘도 불규칙인데 얘는 불규칙을 넘어서서 불규칙적 배열인데 넘어서서 아예 자유롭게 배열.
자유롭게 아주 날아다니는 거야. 아예. 멀리멀리 날아가는 거야. 다음, 입자의 운동성이 다르다. 입자의 운동성은 누가 크니까? 고체가 제일 작아요. 운동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옆에 애들이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붙어 있어. 근데 액체는 잡기는 잡아도 좀 살살 잡고 있기 때문에 흘릴 정도는 이렇게 서로서로 미끄러질 정도로 움직입니다. 기체는 별로 잡지도 않아요. 막 그냥 알아서 날아갑니다. 평평평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입자 사이의 어떤 결합력이나 어떤 배열이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또는 그 입자 사이의 어떤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로 또 본체액체 기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는 뭐 칸이 있어야 뭐 필기를 하라고 하죠. 칸이 없잖아. 밑줄만 치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좀 쉴게요. 다시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이 다른 까다 입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에 여기에 칸이 밑에 약간 여백이 있잖아. 밑줄 치시고요. 상대적 거리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노란색 글씨 요거 좀 표시 이렇게 써놓읍시다. 입자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기체가 엄청 크고요. 엄청 크고요. 그다음에 액체가 크고 고체가 제일 작다는 뜻이야. 약간 요 옷을 카는 기체 여백이 쓰시고요. 다음 입자 배열의 불규칙한 정도 줄도 입자 배열 그 밑에 줄 입자 주시고요. 불규칙한 정도. 누가 제일 불규칙해? 기체가 제일 불규칙하다고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쓰시고요. 불규칙하지, 이게 이 제일 큰 걸 크다고 표시했으니까 기체가 제일 불규칙하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오히려 불규칙하지 않으니까 규칙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말이고요. 입자의 운동성 또 주차해줬죠. 자, 치시고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좀 표시해 주시고요. 뭐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거. 자, 요거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자, 하나만 재밌는 얘기. 요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나오면 이제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 고체로 가야 됩니다. 유리. 투명한 유리. 유리가 어떤 모양도 일정하고요. 부피도 안 되고 단단하고 압축되지도 않고요. 일사각에 저쪽 해가지고 얘를 고체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얘가 분자, 유리 분자를 생각을 하면은 유리 분자가 흘러. 얘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유리 분자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으면서 흘러버려요. 뭔 소리냐면,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있잖아. 뭐 유럽에는 막, 뭐 한 14세기, 15세기에 지어진 막 옛날 성당.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막 5, 600년에 지어진 성당에 스테인드 글래스, 그 유리 창문에, 유리에다 색깔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든 그 아주 화려한 그런 장식물들이 있어. 그런 유리를 보면 윗부분은 얇고 아랫부분이 두껍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옆에서 보면 유리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 위에 있는 유리가 흘러내려서 한 3, 400년 지나니까 아씨 너무 멈춘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얘가 위에는 얇아지고요. 아래쪽이 두꺼워질 겁니다. 유리가 흘러내려서. 자, 그러면 과연 흐르는데 분자적 배열을 봤더니 분자도 불규칙해. 그리고 진짜 금방금방은 안 흐르지만 한 4, 500년 지나니까 이렇게 좀 흘러. 약간이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흘러. 그러면 이거는 뭐 액체냐, 고체냐. 유리는 분자적으로는 액체인데요. 어떤 상태적으로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일단 중학교에서는 그냥 유리는 고체라고는 하지만 이런 거 따지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잘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유리는 조금 특별한 예를 긴 합니다. 혹시 나중에 어디서나 문제 풀고 뭐 하다 보면 이거 일단 고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어떤 예외적인 얘기 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좀 쉬고 2시에 시작합시다.